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14회 다음 주 주시장의 장세 전망을 해볼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식시장 촛불이 바닥이다 라는 내용으로 적어봤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장세 전망 영상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속지 말자, 이 영상을 내보냈는데 보신 분들은 시장에 잘 대응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장이 2300선을 살짝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온 형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2300선은 여러가지 차트나 지표 등을 볼 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 민중 분기선 이렇게 제가 부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체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주도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지수는 외국인 자본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주도는 기관, 국내 투자자들이 주도하죠. 개인들은 어떤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이 두 투자 주체들을 따라가거나 또 아니면 그거를 투자 주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데, 분명한 것은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 투자 자본이 주도하고요, 종목을 움직이는 것은 투자 기관들이 주도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수 230선을 심리적 분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3,300까지 갔다가 이렇게 그 지수가 흘러내리는 폭락하는 상황을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텐데, 처음에는 이 하락의 요인을 글로벌 요인으로 찾다가 또 두 번째는 자신의 투자 실책, 투자 실패 뭐 이런 요인을 찾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그 하락의 원인이 정부의 무능일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2300선을 보면 그 어떤 심리적인 분기선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시장이 하락한 폭과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한 폭에 큰 갭이 있어요. 이 갭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윤석열 리스크가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다른 국제시장보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집권 이후로 다른 국제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가 더 빠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자체를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2300선이 심리적 분기선이다 라고 나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투자에 전문적인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는, 투자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다음 주는 2300선을 놓고 혼조세가 벌어질 것 같아요. 2300선을 무너뜨렸다가 회복했다가 하는 혼조세가 벌어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는 다음 주도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로 인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간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2300선을 무너뜨리고 2200선으로 내려앉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2300선이 무너지면 가뜩이나 어떤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민중 분기선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네들이 입게 될 여러 가지 정치적 타격을 생각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좀 서투른 대응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서투른 대응이라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을 압박해서 2300선을 방어하려는 시도 가능성이 있죠. 과거 보수정권에서 주식시장이 무너졌을 때 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차피 매도를 해야 될 텐데 그 매도를 고가에 받아주는, 국내 자본이 고가에 받아주는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단기적 어떤 처방은 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재명 의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그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 실행을 좀 늦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인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런 사인을 준 것과 함께 실행할 때는 사인과 그 실행이 동일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 정책 발표는 좀 강하게 했는데 나중에 정책적 실행을 좀 약하게 한다고 하면 결국 시장의 신뢰도를 잃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는데 이제는 그 동일성을 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은 그 윤석열 정부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어떤 신호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자본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글로벌 자본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에 신뢰를 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자체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이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이게 단기적 호재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 장중에 이런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반등의 어떤 그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투자를 수익 구간도 짧게 잡고 가고, 되도록이면 주식을 갖고 오버나잇 하지 않도록, 오버나잇 오버위크 하지 않고 수익이 났으면 즉시 현금화하고, 또 반등을 했을 때 손실을 만회했으면 또 그걸 또 현금화해서 하락장을 기다리는 이런 매매 패턴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번 그 윤석열이 나토를 방문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자체가 시장의 위기감만 조성됐다고 봐요. 가지 않아도 될 일이었고, 갔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서, 그래서 아마 새로운 이 시장의 시그널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간다는 일정이 발표가 되면 주식시장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시장에 생전 보지 못한 시그널이 이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간다,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심리적인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면 언제쯤 이런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일까? 물론 글로벌 요인들의 해소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그
국내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요인들이고,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시장의 바닥을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제 심리적 민중 분기선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탄핵 촛불이 광장에서 밝혀지는 게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시점은 아마 올 추석 이후에 추석 때 어떤 대중적 여론이 윤석열 리스크에 대해서 인식될 때 아마 그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 촛불이 그렇게 어떤 민중적 요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어떤 정책적 실정을 인정하고, 또 자기네가 어떤 정책적으로 분비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국내 시장이 위기임을 인정하면서 어떤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할 때, 그러면서 이런 바닥 따지기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 자체가 바닥을 찾기 위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장의 촛불이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혼란 역시도 주식시장의 바닥 찾기로 보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촛불과 주식시장을 연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본시장은 굉장히 냉정해요. 그 같은 윤석열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이 이런 촛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식시장 바닥은 촛불이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장세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달 정도 제가 바쁜 일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사건 2개를 좀 계속 자료를 보고 파헤쳐야 돼서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주 3회 정도 했는데, 한 주 2회 정도로 일단 한 달 정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시황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 페이스북 아이디에다가 자주 쓰거든요. 제 이호하라는 아이디인데, 왜냐하면 생각났던 것을 다시 영상으로 올리려면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거치는데, 그래서 영상을 자주 올릴 수는 없고, 이호와 페이스북 아이디를 팔로우 하시면 제가 올리는 글은 그때그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은 늘 잘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